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블룸버그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15일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중 진전, 연중 감소, 달러 피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관련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조사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수사는 FTX가 고객 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계열사와 함께 감독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최고 경영자가 위기에 처한 크립토 기업을 위한 구제 펀드 계획을 밝히면서 주요 암호화폐의 폭락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첫 번째, 바이든 시진핑 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월요일 발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양국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미국은 양측이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등의 이슈에서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핵전쟁 언급에 대해서 러시아를 공동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이러면 중국도 대만을 점점점.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시진핑은 양국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어느 정도 매우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근거가 생겼다며, 적어도 양측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였답니다. 하지만 대만과 인권, 무역 정책 등 민감한 사항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연준 속도 조절. 라일 브레이드너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조만간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이르면 다음 달 50bp 0.5%죠. 금리 인상을 폭을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표현했는데요. 그는 현지 시간 월요일 블룸버그 워싱턴 지국에서 열린 이야기에서 아마도 금리 인상을 더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 조만간 적절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강조해야 할 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지만 할 일이 더 남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뜻의 의미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늦추겠다는 것이 안 올리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또한 누적된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젠 조금 더 신중하고 데이터 의존적인 속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리가 보다 제약적 영역으로 들어서면 리스크가 양방향이 될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지만 연준은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미 인플레 내년 크게 둔화. 골드만삭스는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정점을 지나고 임금 인상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내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당 완폭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강달러가 물가 상승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현재 5.1%인 근원 개인 소비자 세부 지출 PCE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이면 2.9%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데요.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네요. 공급망과 운송 사질이 올해 상당히 개선되고 자동차와 소비재 재고가 극도로 억눌린 수준에서 반등하여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급망이 이슈의 기여도가 현재 0.6%포인트에서 내년 말이면 마이너스 0.4%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리밸런싱 현상이 나타나 임금 상승세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소매와 레저 업종에서 일자리 근로자 갭이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만큼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달러 피크. 모건 스탠리는 미 달러가 피크에 도달했으며 내년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로 미국채 금리가 후퇴함에 따라 달러 역시 하락해 신흥시장 자산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 진단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내년 말까지 104로 하락하고, 유로는 달러 약세의 주요 수혜자로 투자 자금이 유입이 재개되면서 두드러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 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달러는 정점을 지나고 연준은 내년 1월 긴축을 종료하고 내년 4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내년 4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신흥시장 증권은 신흥시장 긴축 사이클이 완화됨에 힘입어 내년 늘리가 기대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신흥시장은 의미 그대로 자본시장 부분에서 새로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시장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오펙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면서 유가가 한때 4.3% 급락해 배럴당 85달러로 내려왔었습니다. 성장 둔화 중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이유로 올해 4분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평균 산유량 전망을 하루 2,892만 배럴로 한 달 전과 비슷한 52만 배럴 정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오펙 조사국은 월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15일 블룸버그 요약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아까 저녁에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내일은 더 추워질 것 같네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구독자는 별로 없지만 피드백도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살려주세요.